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거주와 보유의 이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실거주자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취지의 질문입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4개구 가운데에서 대표 아파트 단지 강남의 음마아파트, 마포레미안, 노원구의 상계 주공 5단지, 용산구의 한가름 아파트 11,155건의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8월 31일 등기부 등본상 실거주 비율은 평균 32.7%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낮더라고요. 세대수가 가장 적은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1세대인데 거기에 105세대만, 그러니까 12.5%만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분양 시점과 비교한 실거주 비율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음마아파트는 99년도에 58.8%로 절반 이상의 실거주 비율이었는데 점차 하락해서 2020년도에는 31.7%까지 떨어지고 99년도 비교해보면 27.1%포인트나 감소합니다.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99년에 38.5%였는데 빠르게 감소해서 20년도에 13.6%까지 떨어진 거고요.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1년에 32.5에서 20년 29.9까지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파트 보유 기간을 평균적으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꾸준히 보유 기간은 늘어납니다. 결국 집을 사서 실거주는 하지 않고 오래 보유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아파트 단지별로 실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는 단위 면적당 가격, 아파트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단지이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초기 분양 이후에 실거주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실거주 비율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보유 기간은 늘어난 결과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집을 주거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거주와 보유의 이 불일치 현상이 심화됐다. 실거주 비율이 높을 때 아파트 가격이 일정 유지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제도 또 부동산 정책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보유와 거주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요. 지금 조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뭐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네. 향후에 세법이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또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자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현재 한 32조 가량 됩니다. 지자체가 이제 한 2년에서 4년 주기로 금고은행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금리 수익은 지금 뭐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네. 근데 기재부가 2001년부터 이 연기금 투자 풀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현재 62개 기금이 한 25.6조 정도를 수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운영 수익률은 MMF 부문은 1%대 중후반, 또 채권형은 3, 4%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자체는 아직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예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 물어보니까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등이라고 하는 조문을 통해서 지자체도 참여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관리운영 사무 위임을 공문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 조문이 개정돼야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이번에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 서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서도 좀 제기를 하고 있고, 마침 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에서 우리 행안부 장관께도 질문을 할 텐데 서로 부처 간에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이미 허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행안부가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기금법에 그 명시적으로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의원입법으로도 발의가 돼서 이 법이 조속히 개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해소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기금의 약탈적 SOC 투자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민자고속도로에 투자는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평균 6% 수준이고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16%에서 48%까지 돼서 통행료가 이제 높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사업 재구조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고속도로의 이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이나 공기업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기금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현재 기금 운용력들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시하는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자산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급을 받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자 SOC 투자가 대체 투자 부분에 포함되도록 운영되도록 하면서 이런 고금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들이 이런 부동산이나 벤처가 포함된 일반 대체 투자와는 구분돼서 공공 SOC 투자 부분을 별도로 좀 관리하고 수익률을 국고채 이자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로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이 별도의 벤치마크가 적용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맞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